좀비 세계에도 상도덕이 있어요. 몰랐네. 네, 착한 좀비네요. 착한 좀비. 저는 그렇게 우리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신학을 얘기하려 한다. 제가 좀비 영화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 실은 킹덤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이제 좀비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실은 좀비를 왜 만들까 그냥 하나의 어떤 공포 영화, 새로운 공포 영화의 장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킹덤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현실들에 대해서 이것을 처단해야 되는 그 기능을 가진 역할을 가진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 사회가 다시 정의를 되찾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자정해야 되고 세상을 이렇게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 역할을 좀비들이 하는 거로 저는 이제 읽혀지더라고요. 킹덤에서 보면은 어떤 왕의 타락 아니면 정부의 타락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민초들의 어떤 반란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그 좀비들이 그들을 다 물어뜯고 해체시키고 새로운 킹덤, 새로운 이 나라를 건설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목말랐구나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네네네.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좀비가 역할을 해주는 걸 보면서 약간 구원자 역할을 기다리는 것을 좀비를 통해서 저는 조금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기능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착한 좀비네요. 착한 좀비. 저는 그렇게 보면서 진짜 나쁘고 무서운 거는 사람이다. 근데 진짜 반도 영화 보니까 사람이 제일 나쁘다. 나는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무섭대. 죽는 좀비가 너무 불쌍해. 네, 그러니까요. 저렇게 무차별하게 죽어요? 네. 좀비라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어린 아이가 나는 이 반도를 만든 작가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네, 편집해 주시고요. 근데 어린 아이가 너무 이걸 컴퓨터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좀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맨 마리식이야. 맨 마리를 어떻게 죽였나 이런 거여서 나는 죽는 좀비가 너무 불쌍하고 그 좀비들을 마치 컴퓨터 게임하듯이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아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웹툰 중에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봤던 웹툰인데요.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좀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네, 없다. 그거 패러디한 패러디네. 거예요. 네. 근데 제목 그대로 진짜 좀비를 위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국이고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좀비에 물렸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몸이 상하거나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될 수 있는 백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존 좀비 영화 좀 다른 거죠. 근데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좀비로 인해서 죽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백신의 개발을 막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소녀가 등장하는데 그 소녀는 엄마를 죽인 소녀인 거예요. 잡아먹어서. 근데 그 소녀가 그 기억을 안고 살아요.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잡아먹었던 그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지인들이 이 소녀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좀비도 피해자인데 좀비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그런 현사에 대한 고발의 내용들을 적어내면서 좀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뭐 이건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천사보다 조금. 근데 사실은 그 좀비보다 못하다고 할 때의 사람은 인간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나만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이때의 나에는 나의 확장인 가족까지. 그래서 모든 좀비 영화가 심파로 끝나는 것 같아요. 좀비는 좀비끼리를 안 해치는 거예요. 근데 좀비한테 쫓기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위기 상황에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좀비한테 내던지고 자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좀비는 좀비끼리 안 해쳐. 근데 사람은 사람을 해쳐.
아 그런 모습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좀비 나네요. 세계에도 상도덕이 있어요. 몰랐네. 아 좀비끼리는 안 외쳤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 낮에는 좀비가 활동을 안 하잖아요. 밤에 해가 딱 사라지거나 또 이렇게 조용하면 또 좀비가 가만히 있고 시끄러울 때만 좀비가 활동을 하는데 사람은 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범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게 좀 대조적으로 저에게 좀 보여서 거기까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제법 그러니까 어, 제 이름은 잔인하게 아, 김종원 TV 어떠세요? 혹시 본인 이름이 나오고 계신지 여쭤보세요. 그런 거죠. 자, 나는 약간 헷갈렸던 게 나는 전설이다 영화에서는 좀비가 빛을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전설이다. 네. 윌 스미스 나왔던 나는 네, 전설이다에 네. 보면 좀비들은 빛으로는 한 발짝도 못 갔잖아요. 숨어있죠. 예. 근데 반도에서는 왜 빛에 반응하죠? 이게 좀비마다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아, 나. 스타일이 다르대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그럼 이야기를 좀 좁혀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여기 이제 좀비 영화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부산행이 좀비 영화에서 가장 그래도 천만 괜찮았죠. 뭐 이렇게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이 또 연상호 감독이 또 그거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반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커졌잖아요. 입장이 됐죠. 어떤 지역성에서 이제 국가 전체로 그래서 반도 영화 보면은 이 한반도는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독들의 세계관에서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 생각에 답이 없다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너무 노답이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저는 어쨌든 같이 살잖아요. 좀비가 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쨌든 같이 산다라고. 그러니까 버려졌다라고 표현되지만은 사실은 같이 살아왔던 거고 그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풀면 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 공생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공생이면 같이 살아야 하는데 누구 하나는 장악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는 거기에 피해서 살아가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이게 그럼 기생과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생은 숙주의 몸을 빨아먹고 그다음에 이 숙주가 죽으면 안 되니까 숙주를 살려주잖아요. 보통은 한국 사회의 어떤 기생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좀비들이 있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었고 군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봤잖아요, 확실히. 자기들이 유흥거리로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이 공생 관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들을 다 자기 생존의 문제로 치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것들의 기생에서 이 좀비의 권력의 기생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는 이 두 개를 좀 명확하게 나눈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죠. 결국은 네. 모든 이런 게 디스토피아고 이게 이제 윌리엄 골딩의 파리떼이 왕초, 파리대왕 이런 것들하고 다 사실은 플롯은 등장인물만 이런 거지 다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20세기를 풍자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20세기라고 하는 시간이 인류한테 노동에서도 우린 다 좀비가 돼야 되고 신체는 다 절단당하고 훼손당하고 죽을래야 눈을 감을 수도 없고 편안하게 이런 세상에 대한 고발이 아닌가.